반에서도 뭐랄까요, 공부 못하고 네. 좀 집안 힘들고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주로 친구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지 않고 아마 평생 가도 더 잊혀지지 않죠. 잊혀지지 않고 또 더 작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동 군인이 때리니까 아, 그때 처음으로 어떤 생명의 이역 같은 걸 그렇죠.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도 네, 있겠다는 네, 생각. 미팅 당사자가 안 나와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나올 거다. 내 친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좀 늦을 뿐이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 폴리티션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폴리티션 스토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입니다. 정진욱입니다. 지역에서는 남구의 해결사 이렇게 불리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유치에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서 이번에 반도체 해결사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의원님께서는 광주 영광군 출생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장금해라는 네, 예. 동네라고 불리던데 예. 특별하게 이렇게 좀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원래 장군묘였답니다. 아. 근데 이제 묘를 우리 시골에서는 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이제 매산 이런 말 있지 아,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듯이 아마 큰 장군의 묘가 있던 동네에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정입니다. 흔히 이제 정가, 네네. 정가들의 집성촌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동네를 보니까 전부 아재, 뭐 할아버지, 예, 삼촌 이래서 저는 우리 성씨만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때는 꼬마 때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마을이 예. 다 정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집성촌이었고요. 음. 굉장히 너른 들과 네. 그다음에 또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곳이어서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그 작은 마을,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이 그곳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좀 모범생이셨어요? 저는 진짜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아, 의원님 지금 이미지가 완전 모범생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샌님처럼 얼굴이 변했는데 진짜 모범생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나쁜 아이, 네. 이렇게 나쁜 학생은 아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든가 네. 이런 건 이제 잘 보고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하고 친하면 네. 좀 아이들과 거리가 있거든요. 제 친구들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겠다. 아. 그래서 되게 의도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막 맞서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런 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고 오. 대학에 와서는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들하고 부딪히기도 해서 지금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에게 되게 좀 죄송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유년 시절에 권력에 투쟁하는 그런 면모가 좀 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네.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반에서도 뭐랄까요, 공부 못하고 네. 좀 집안 힘들고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주로 친구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지 않고 예, 아, 되게 어려운,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제 친구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사실 광주 출생이시니까 5월에 광주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5.18 당시 때 의원님께서 고등학생이셨죠? 예, 고1이었습니다. 아, 고1, 고등학교 1학년. 그럼 그때 기억이 그래도 좀 생생하실 것 같은데. 아, 그 기억은 네. 아마 평생 가도 더 잊혀지지 않죠. 잊혀지지 않고 또 더 작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5월 18일 날 아침에 네. 저는 제가 1살 위에 형하고 또 5살 위에 맨
맏형하고 셋이서 조선대학교에 축구를 하러 갔었어요. 아, 당이래요? 예. 근데 그때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축구를 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셋이서 축구를 하자 그리고 조선대학교 운동장을 갔는데 네. 운동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 군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운동장이에요? 예. 그래서 군인을 보면 군인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어릴 그래서 때니까. 예, 반갑고 달려가서 인사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총을 메고 있어요. 무장을 한 군인이. 예,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좀 이상하다. 근데 딱 우리를 부르는데 되게 험악하게 그래요?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형은 대학생 나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예. 아. 근데 제일 큰 형이 딱 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제 조인트 간다고 그러죠. 네. 예,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요? 그냥? 예,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놀랬죠. 네. 고1인데 이제 총등 군인이 때리니까 네. 무서웠어요. 아, 그때 처음으로 어떤 생명의 이역 같은 걸 그렇죠. 느꼈어요. 아, 네.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도 네, 있겠다는 네, 생각. 네. 저는 그때까지도 어떤 뭐 그 5월 18일 날 이제 처음으로 그 군인과 학생들, 대학생들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못 들은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예, 운동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시내에 있는 작은어머니 댁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시내에서 금남로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이제 죽은 사람 이야기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의 어떤 기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 역사의 그 중심에 계셨고 그때의 기억을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나 이런 그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아직 좀 어리니까 그렇죠. 청소년기니까 예. 잘 몰랐는데 나중에 좀 추후에 알게 됐을 때 좀 분노도 하셨을 것 같아요. 5.18이 끝나고 예. 저희가 한참 뒤에 네. 그 학교를 갈 수 있었거든요. 아, 그 동안은 또 잠깐 뭐 예, 휴교 아, 상태가 휴교 상태였나요?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그 5.18의 의미를 다 알았어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이란 건 굉장히 큰 사건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우리 시민들을 죽였는가? 그러니까 전두환이 죽였다. 왜 죽였는가?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였다. 이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5.18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학교에 나온 순간에 사실은 학생들이 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어림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일어나서 했고요. 뭐 지금처럼 어떤 그런 어떤 정리된 생각은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말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하셨잖아요. 그 정치학과를 좀 선택하시게 된 것도 그 사건이 좀 영향이 있으세요? 5.18이 끝나고 대학생들이 많이 도망을 갑니다. 네, 네. 예, 피해서 기자라든가 어떤 지식인들이 네. 많이 도망을 가는데 우리 집 벽장까지 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감춰주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도 어디다 감췄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요. 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벽장이 있는데 그 벽장 속에 네. 그 당시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김학중 교수가 쓴 러시아 혁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내서 잠자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잠자기 전에 꼭 한 챕터씩을 읽고 잤어요. 그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듣기만 해도. 그렇죠. 사실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협지 읽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요? 이제 혁명이란 말도 좋았고 네.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니까 앞으로 내가 정치인이 돼야겠다. 네. 어릴 때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 이제 예, 확실해지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돼서 학교에 온 서울대 선배한테 물어봤죠. 학생운동도 하고 고시도 볼 수 있는 과가 어딜까?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정치학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법대를 가면 공부만 할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이 정치학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럼 정치학과 가라. 그렇게 해서 정치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학과. 예, 세상 일은 근데 그렇게 안 되대요. 그렇게 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럼 대학을 진학을 하셔서 학생 운동을 또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학생 운동 경험하셨던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5.18을 겪었고 네. 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배들이 만든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5.18을 겪었는데 고3 때 5.18을 겪은 선배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네네네. 뭔가 모임을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만든 모임이 명고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명고요? 각 학교에서 한 명씩을 또는 두 명씩 이렇게 이제 뽑아서 네. 그 만든 모임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일으키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웬만한 대학생이 읽어야 되는 운동권 서적은 거의 그 거기서 다 겨울방학 동안에 다 읽어야 읽고 되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또 더구나 제가 이제 광주에서 왔기 때문에 예, 학생 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뭐 고민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곧바로 이제 했는데 그런 고민의 깊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보다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 봤자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네. 상황이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정말 그 청년이 하고 싶었던 일들, 막 네. 놀러도 다니고 그쵸.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럼요. 싶고, 연애도 더 너무 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 또 한편으로는 부조리한 세상, 전두환 독재와 맞서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 막 이 둘이 굉장히 제 내면에서 많이 갈등을 그랬을 것 하고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항상 학교에 가서는 의연하게 학생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고민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 속에서 그 광주 출신 김태훈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왜 떨어지신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광주의 진상을 밝혀라 이러면서 떨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기자라는 직업은 그럼 언제쯤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예, 사실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자 시험을 볼 때까지도. 오.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할 즈음에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87년 이제 6월 항쟁이 제가 4학년 때였는데 이제 전두환 독재가 끝나면서 졸업하고 나서 저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혁명 운동을 하려고 네. 했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근데 이제 89년에 동유럽에서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제가 지향했던 어떤 이념적인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은 걸로 그렇죠. 이제 현실에서는 드러난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이 되게 길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게 거의 한 3년? 방황을 그래도 꽤 오래 예, 하셨네요.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운동을 하려고 네네.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대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네. MBC에 네. 언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원서를 내러 간다고 아 그 그러면서 친구분이요? 예, 오.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원서 그래서- 내는 걸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저는 어느 쪽에 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자겠지 생각하고 저도 원서를 썼습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딱 썼는데 내려고 보니까 그 친구가 PD인 거예요. 아니 그럼 의원님도 PD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PD로 써? 그러니까 얘가 막 머리를 긁으면서 PD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도 PD다. 그러고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네. 무조건 PD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시험을 봤는데 네. 정말 재미있는 게 그 친구가 떨어지고 언론사 준비 하나도 안 한 제가 다 1차에 합격을 했어요. 네. 면접을 갔는데 네. 왜 PD를 하려고 하냐.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통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어. 이 대한민국이 통일로 가는 대하 드라마 같은 네.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제 이야기 여러 가지를 듣더니 네. 그 면접관이 왜 저기 정치를 하러 가지 거기서 기자를 나와보신 하러 거예요? 왔냐 그러니까 PD를 하러 왔냐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PD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당돌한 답변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KBS의 기자라는 선배한테 전화를 네. 해서 형 내가 면접을 했는데 이렇게 답했어 그랬더니 잘했다 떨어졌다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역시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하게 한국경제신문 네. 접수가 됐는데 시험을 봤는데 정경유착에 대해서 논하라였어요. 아 논제가요? 예, 근데 우리는 대학 내내 사실은 그 문제를 그렇죠. 논하면서 네.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해 보니까 1등이었나요? 정외과가 4명이 합격한 거예요. 아, 4명을 근데 뽑았는데 동기가 그러면 다 정외과 예, 출신. 다 정외과였다.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설 실장님께서 야 우리가 시험 문제를 잘못 냈어.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취재 활동을 그래도 하셨을 텐데 몇 년 정도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딱 1년만 하려고 했거든요. 기자를. 왜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궁금하게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데. 기자가 되고 나서 1년째 제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 특히 내 그 취재하는 취재처에 있는 취재원들, 분들이 네.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딱 그것만 받고 그만두면 먹튀잖아요. 그래서 제가 튀어도 되는데 예, 사실. 아내한테 네. 내가 2년은 더 다녀야 된다. 어. 이분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어. 이제 제가 3년 동안 기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짧게 했는데 제 인생을 규정한 게 그 3년 동안의 기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디 가든지 대변인을 했고 이재명 후보님 모실 때도 대변인으로부터 그렇죠, 시작하게 대변인 되고 하셨죠. 네. 예, 저한테는 그 기자라는 경험이 네. 굉장히 큰 인생 전체를 규정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 근데 그 사모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일하시고 1년 만에 이제 식을 올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연애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우연하게 이제 친구 부인의 네. 소개로. 그러니까 아, 그때는 소개. 친구의 여자친구죠. 아 여자친구의 예. 친구를 소개받으신 거네요. 예, 근데 그것도 직접 소개는 아니고 네. 제가 누구 미팅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 아내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개자였던 거죠. 아 주선자 같은 느낌. 예, 주선자였는데 그럼 주선자가 미팅 장소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올 이유가 보통은 없는데 그렇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미팅 당사자가 안 나와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주선자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계속 기다려도 안 오길래 네. 혹시 그분이 안 오면 네. 여기 저랑. 오늘 미팅을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올 거다. 내 친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좀 늦을 뿐이다. 아, 사모님 눈치가 조금 없으셨.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믿음직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네. 아 그래 안 나오면 그러면 그렇게 해요라고 하면 네. 좀 뭐랄까요. 친구에 대한 의리가 없다 할까? 아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나온다. 좀 기다려라. 늦을 거다. 그런데 이제 역시 한 20분쯤 지나서 왔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뭐 다행인지 어떤지 네. 하여튼 제 마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그쵸, 마음에 네, 사모님이 더 이제 마음에 갔으니까.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 미팅을 잘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다시 만나는 약속을 의원님 예, 잡으신 거예요. 잡아서 제가 잡아서 뭐 대시라 할까요? 그렇죠, 대시. 근데 그때 집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시를 준비하고 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사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학생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친구들에 대한 내지는 이 세상에 대한 뭐랄까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는데 네. 내가 운동을 할 거니까 당신은 공부를 해라. 의원님이요?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그 했습니다. 죄책감을 덜어주시려고 한 거네요. 그러기보다는 그 몫을- 역할 분담을 하는데 그러면 둘이가 뭔가 특별한 관계의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너무 멋있는. 근데 거네요. 만나자마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당신하고 나는 이미 특별한 관계다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되게 황당해하면서도 그 뭔가 자기한테 이제 공부하는데 힘을 주는 사람이어서 좀 반가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모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사실 합격하시고. 그렇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아, 결혼하고 예. 합격을 하셔서 이제 법조인의 길을 들어섰는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실 사모님께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었잖아요. 그 계기가 그러면 좀 어떻게? 이재명 당시의 대표님께서 네.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최고위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그 호남목 최고위원 그렇죠, 비슷했습니다. 호남 지명,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때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조금 힘드셨을 때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힘을 주고 싶은데 네네. 당사자로서는 최고위원을 한다는 건 거의 정치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생 자기는 정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사모님께서. 예, 그걸 이제 깨는 거라 굉장히 뭐랄까요?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고민을 좀 네.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제일 힘든데 네. 와서 그걸 맡아달라는 거는 도와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쌓아온 것들을 이재명 대표님 도우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했고 본인이 또 선뜻 그렇게 그러면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